인수 정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인수 정리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자, 오늘 간단하게 진도 나가고 시간 좀 남으면 아마 남을 거거든? 아마 남을 거니까 그때 과제 못한 것 좀 같이 본단다. 개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번에 인수 정리까지 봤었는데 인수 정리가 뭐였냐면요. 나 봐요. 인수 정리가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f의 1이 0이고 f의 2가 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0, f2가 0이야. 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두 가지 놈을 보고 어떤 걸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fx라고 하는 친구가 누굴 인수로 가져야 한다 했죠? 우연아? 인수로 가지니까 a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고치 한계수 a에 누굴 인수로 가진다고? 그렇지. x-1을 인수로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누구 더 가져야 합니까? 고마워. x-2도 우리가 인수로 가져야만 해요.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거든?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정리라고 부른다? 인수 정리라고 부른다. 아니 왜요? 왜긴 f1이 0이래. x에 몇 넣으면? 1 넣으면 몇 된다는 거야, 민지야? 0 된다는 거지. x 1 넣어서 0이 된대요. 1 넣어봐. 몇 되냐? 0 됩니다. a가 몇이든 지금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이 몇인 거, 0인 걸 너희한테 알려주고 있으면은 무슨 분해를 이용해서? 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깔끔하게 적어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했던 게 인수 분해였고, 인수 분해란다. 인수 정리였고, 요 내용은 사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 2차 방정식에서 야, 나한테 gx는 0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다 해보자. 2차 방정식. gx가 0이야. 근데 요놈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 뭐라고요? gx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을 적을 수 있다 했냐? gx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수식을 적어낼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파랑 베타가 근이고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최고치 한계수에다가 x-알파에 x-베타라고 써야 해 라고 말씀드렸어. 왜?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루희야 여기 x자리에다 뭐 넣으면? 알파를 넣으면 g 알파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그쵸? 근이니까. 그리고 x에다 몇 넣으면? 베타를 넣으면 g의 뭐가? 베타가 0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수정리랑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gx라는 놈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어. 기억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게 인수 정리였고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인수 분해를 조금 이야기 좀 할 건데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식이 훨씬 더 복잡해져가지고 좀 집중을 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수 분해 중3 때 배웠는데 또 합니까? 당연하죠. 다항식의 곱셈도 우리가 다시 했었으니까 여기도 다시 하는 거고. 자, 일단 어이구 오셨어요. 빨리 앉으세요. 자, 일단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윤지야 여기 봐. 인수분해가 뭐야?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 고마워요. 인수로 분해한 거 너무 정답이어서 할 말이 없는데 일단 내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 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이야기할 때 그 25페이지 펴요. 인수분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자, 전개의 역과정이다. 전개의 역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개의 무슨 과정이요? 역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전개의 역과정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또 자주 애용하는 말 중 하나가 인수분해라는 거는 곱이 아니지 바보야. 합과 차, 합차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합과 차로 이루어진 식을 합과 차로 이루어진 식을 뭘로 바꾸는 거? 곱하기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식이 있다 하자. a 더하기 b의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전개를 못하는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곱셈 공식 다 완벽하게 외우라고 진짜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전개하면은 또 물어보면은 또 뇌가 멈출 거니까 제가 할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의 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3의 a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적히는 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 좌변에 있는 놈을 뭐 한 결과예요, 이거는? 전개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좌변에 있는 걸 뭐 했다고 내가 지금? 전개한 거예요, 전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던 새끼들이 뭘로 바뀐 거야, 지금? 더하기로 바뀐 거야. 됐나? 자, 근데 인수분해 뭐라 했어요, 제가? 인수분해는 전개의 무슨 과정이라고? 역과정. 여기 뭐겠어요? 반대를 의미하겠죠. 전개의 역과정이야. 즉, 이렇게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버리자? 곱하기로 바꿔버리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뭐라고? 전개되어져 있는 식을 뭘로 바꾼다? 곱하기 형태로 바꾸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해. 선생님, 그러면 이 인수분해는 도대체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인수분해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인수분해라는 건 사실 어떠한 다항식을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 웬만한 문제에서 너희한테 야, 이거 인수분해 해! 라고 말하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 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것들 해석할 때 사용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훨씬 더 어차피 지금 중3이잖아.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엄청나게 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희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게 그냥 인수분해죠. 중학교 3학년. 웬만하면 인수분해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면은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냥 한번 잘 봐봅시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개의 역과정이 인수분해예요. 맞아요. 전개의 역과정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부르는데 요 인수분해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식이 있다 하자. 봐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야. 내가 이거를 뭐 하고 싶을까?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윤재야. 뭐 하고 싶다고?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자, 그럼 인수분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더하기 또는 빼기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뭘로 바꾼다? 곱하기 형태로 바꾸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가 일단 어떤 형태로 생겨 처먹은 건지 봐야 합니다. a세제곱하고 b세제곱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죠. 지금 더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식을 뭘로 바꾸자? 곱하기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얘를 뭘로 바꾸자? 곱하기 형태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짱구를 열심히 굴리면 돼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곱하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까? 세연아, 내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곱하기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써야 하니? 이거 움직이는 거에 눈 안에 가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바뀌어, 이거? 여기 보지 말라고, 김세연.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 깨닫는 표정을 하고 있는 윤지 어떻게 바뀌냐 이거? 그래, 말해봐. A. 그렇죠. 그래. 계속 해봐. 뭐라고? A 더하기 B죠. 이거죠.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잠깐만. 잘 얘기하긴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지가 않아요. 정말 슬프게도.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야. 왜? 뭘로 연결돼 있어? 빼기로 연결돼 있지.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빼기로 연결되어져 있죠.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야. 자, 선생님, 그럼 도대체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그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하나 더 있잖아. 이건 내가 할게 그냥. 얘는 어떻게 적힙니까? 하나 더 적으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에 빼기 a, b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개의 다항식이 여기 있는 한 새끼, 여기 있는 한 새끼 다항식 두 개가 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루희야 눈으로 보이냐? 곱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이렇게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식을 뭘로 바꾸는 거? 곱하기로 바꾸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얻어가야 할 포인트는 이거야. 너희가 앞으로 많은 식들을 인수분해를 해야 해요. 인수분해를 해야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생각은 이거야. 내가 인수분해 해야 하는 요 식이 어디에 있나? 곱셈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내가 인수분해 해야 하는 요 식 있죠, 요 새끼.
얘가 어디에 있는지, 곱셈 공식에 있는지, 곱셈 공식에서 만들 수 있는 놈인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 나 봐봐.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어. 뭘 인수분해하고 싶냐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2ab, 2bc, 2ca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식을 뭐하고 싶다고?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어요. 요 놈을. 그럼 내가 뭐라 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라고? 곱셈 공식에서 이걸 만들 수가 있나?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해. 자, 그러면 우연아, 이거 인수분해하고 싶다 했지? 곱셈 공식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있죠? 이거 뭐냐?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적을 수 있어? 그렇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적으면은 무슨 분해를 한 걸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누구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의 AB에서 더하기 2BC에 더하기 2CA를 어떻게 적은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으로 적은 거죠. 그러면 더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던 다항식들이 뭘로 바뀐 거니까? 곱하기로 바뀐 거니까 윤지야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인수분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지. 곱셈 공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자, 곱셈 공식으로 할 수 없는 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 좀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좀 많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약간 달라. 많아집니다, 종류가. 자,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윤지야, 봐봐. 이렇게 식이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y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무슨 분해하고 싶을까?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인수분해를. 자,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승준이가 뭐라 했니? 첫 번째로 생각할 건 곱셈 공식이 있는가? 곱셈 공식에서 볼 수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하라 했는데, 자, 이거 곱셈 공식이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y라고 하는 식이 곱셈 공식이 있습니까? 단독으로? 이런 놈 없잖아. 이런 놈 없단 말이야. 그럼 곱셈 공식에서 찾아 쓰는 게 아니겠죠? 오케이? 곱셈 공식에서 이거 찾아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요. 묶어요. 묶으면 됩니다. 곱셈 공식이 없어? 그러면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로. 묶을 수 있는지. 이거 묶는다는 거는 어떻게 묶어야 하냐면 몇 개의 다항식,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다항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놈들로 묶어야 합니다. 두 개만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전부 다 있는 놈으로 묶어야 해. 그래야 뭘로 쓸 수 있으니까? 곱하기로 다 적을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다항식끼리 더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곱하기로 연결이 돼야 해요. 자, 그러면 x세제곱과 x제곱 y가 있습니다. 내가 얘네 둘 더한 거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생각할 게 뭐라고? 곱셈 공식이 있는가? 근데 없죠. 없으니까 묶을 수 있는가? 이 묶을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공통인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통인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인수라는 건 여기에 곱해져 있는 식과 여기에 곱해져 있는 식 중에 같은 놈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있어요? 있죠. 누구 있습니까? x제곱이 있죠. x제곱. 그럼 얘를 누구로 묶어요? x제곱이라고 하는 첫 번째 놈과 두 번째 놈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놈으로 묶어요. 이 뒤에 누가 적혀야겠어? x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제발 x 더하기 y가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윤주씨 됐어요? x제곱으로 묶어서 x 더하기 y로 적는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하기로 이루어진 거야? 곱하기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몇 가지만 더 해보자. 자, 뭐도 할 거냐면 이것도 해봅시다. x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 y에 더하기 x가 아니고 y세제곱에 기다려봐. 짱구 좀 굴려볼게. xy제곱 이렇게 있어. 인수분해하래.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러면 이게 슈발 뭐야? 조용히 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게요. 좀만 참아줘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대 틀린 방법이란 건 없고 좀 귀찮은 방법이 있을 뿐이지 틀린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일단 내가 한번 귀찮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잘 봐보세요. 자, 어떤 귀찮은 방법으로 인수분해 해볼 거냐면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도 돼, 안 돼? 돼.
내 마음대로 위치 바꿔도 돼요. 더하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x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y x y 제곱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눈에 잘 보이시나?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느껴져야 하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요? 자, 요 새끼 뭘로 묶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얘만 단독으로 인수분해를 해볼게. 내가 얘만 단독으로 어떻게 적힐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에 x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 오케이? 됐나?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있는 거 x제곱 y에 xy제곱이에요. 뭘로 묶일까요? xy로 묶이겠지. xy라는 게 여기 곱해져 있고 여기도 xy가 곱해져 있으니까. 됐니? xy로 묶어. 이렇게 적혀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윤지야 지금 두 개의 식이 뭘로 연결돼 버렸어? 더하기로 연결이 돼 버렸어. 더하기로. 그리고 내가 인수분해한 거예요? 아니야. 인수분해한 게 아니야. 여기서 더해야 한다는 거거든. 뭔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슈가 물어봤겠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더할 수가 있는가? 야, 눈 떠라! 어떻게 더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거 또 뭐 해야겠어요? 내가 인수분해야 하니까 공통인수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눈에 너무 잘 띈단 말이야. 누가 있어? x 더하기 y, x 더하기 y. 뭘로 묶어서 쓰면 되겠어? 이제 x 더하기 y로 묶어서 쓰면 돼. 오케이? 해 그러면. 왜 안 보이니? 아, 안경을 하나 사는 걸로 합시다 우리. x 더하기 y로 묶어요. 여기 뒤에가 x제곱 빼기 xy에 더하기 y제곱에다가 더하기 xy 이렇게 적히니까 결론은 뭐라 적는다? x 더하기 y에 요 뒤에가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내가 곱하기 형태로 두 식을 적은 거죠. 됐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 완료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내가 뭐라 했어? 좀 귀찮은 방식이라 했죠. 좀 귀찮은 방식이야. 선생님, 이게 귀찮은 방식이면 훨씬 편한 게 있는 겁니까? 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공통인수로 묶어요. 다 묶을 수 있어요? 지금 다 묶을 수는 절대 없어. 아, 물론 뭐 x로 묶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지 말고 좀 더 큰 범위로 봐봅시다. x제곱으로 묶으세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 뒤에 거는 y제곱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적혀요. 세상에! 더하기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두 개 더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식이 뭐가 있어? 공통인수 있는 거 보이니? 보이지? 여기 x 더하기 y, 여기 x 더하기 y가 있으니까 뭘로 묶어요? x 더하기 y로 묶어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까? 하세요. 자, x 더하기 y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묶이게 되겠네. 결과는 똑같지? 뭐는 달라? 과정은 달라. 뭐가 훨씬 편해 보여? 앞에 놈이 훨씬 편해 보여. 아, 미친놈아. 파란 놈이 훨씬 편해 보입니다. 노랑 놈보다. 그쵸? 자, 인수분해는 뭐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 너희가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곱셈 공식에 있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해. 없으면요, 공통인수로 묶으세요. 제가 처음에는 공통인수 전부 다 있는 걸로 묶어라 라고 했지만 요 놈을 봐서는 좀 색깔이 아니지 바보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꼭 너 씨발 나 지금 비웃는 거야? 꼭 다 있는 걸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 네 개의 항을 보니까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 여긴 누가 없어? y가 없어. 여기는 얘는 누가 없어? 아, 병신아, 얘는 누가 없어? x가 없어. 그래서 뭐 x로 묶을 수도 없고 y로 묶을 수도 없어요.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도 문제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언더스탠드가 되셨어요? 나 슈바 넘어가도 돼요 지금? 되는 거 맞지? 뭐 해도 된다고. 따로따로 해도 돼. 따로따로. 눈에 보이는 걸로 먼저 묶어봐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얘네 둘이 뭘로 묶여? x제곱으로 묶여. 뭘로 묶여? y제곱으로 묶여. 이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한번 해봐. 했는데 뭔 소리야?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죠, 인수분해가.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하신대요. 괜찮아. 내가 열심히 묶었는데 안 됐어. 그럼 눈물 머금고 다시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y에 y세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이거 인수분해하래. 근데 승준이가 뭐라 했어? 눈에 보이는 걸로 먼저 묶어보자 했었지. 눈에 보이는 걸로 묶었어. 그래가지고 요 놈을 내가 x제곱에 x 더하기 y로 적었어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걸로 묶었어요. 뭘로 묶어요? 그러면 y제곱으로 묶었어요. y 더하기 1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두 개씩이 무슨 하기로 연결됐습니까? 더하기로 연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새끼 뒤에 있는 새끼 공통인수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 있어? 없어.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뭐 하면 돼?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하면 돼요. 괜찮아요. 사실 제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식자체가. 그래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걸로 묶은 다음에 관찰해도 큰 문제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 없으십니까? 나 넘어가도 돼요? 아까는 x 더하기 y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했잖아요. 네, 그랬죠. 어우 더워. 그럼 x가 아니 왜씨 말을 하다 말아 왜?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인수분해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뭘 생각하자? 곱셈 공식을 생각하자. 두 번째 뭐 하자? 묶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어요. 자 그것 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개어려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야? 이 씨발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잖아.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중학생이구나 지금. 똑같지 않고 훨씬 차수가 높아져요. 식들의 차수가 높아지고 문자의 개수가 많아지거든 여기서부터.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이드를 하나 정해 드릴 테니까 그 가이드에 맞게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씨. 자 너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식이 있으면 식을 보고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 미지수의 개수를 봅니다. 뭘 본다고? 미지수의 개수를 봐. 다 적어놓은 거야. 미지수의 개수를 첫 번째로 확인하세요. 미지수의 개수가 그럼 어떤 형태로 나눠질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미지수가 많은 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지수가 적은 놈이 있을 거예요. 미지수가 많은 놈이 있고 적은 놈이 있을 겁니다. 미지수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미지수가 많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할 때 자 보이는 놈으로 묶는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보이는 놈으로 묶어. 그냥 눈에 보이는 놈으로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관찰하면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xy제곱. 그거 내가 그냥 x제곱 y제곱으로 따로따로 묶었는데 세상에 인수분해가 되네 라는 게 확인이 됐었잖아. 그것처럼 그냥 일단 묶어보면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문자 한 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자 한 개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혹시 내림차순이 뭔지 모르는 멋진 친구가 있을까? 없지? 높은 놈부터 아래로 차수가 높은 새끼부터 아래로 떨어지도록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문자가 적으면 어떡하죠? 문자가 적으면 어떡하죠? 여기서 문자가 적다라는 건 자 주로 문자 한 개짜리 이야기합니다. 문자가 적다라는 건 주로 문자 한 개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한 개짜리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자 이거는 뭐 보냐? 첫 번째로 차수 봅니다. 차수. 윤지씨 뭘 확인한다? 차수를 첫 번째로 확인하세요. 차수. 선생님 만약에 차수가 2차면 어떡하죠? 차수가 2차면 어떡하죠? 차수가 2차잖아? 이건 못하면 개 바보야. 차수 2차짜리는 인수분해 못하면 개 바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제곱에 a제곱 말고 그래 a제곱을 하자. a제곱 빼기 2의 a의 마이너스 3. 못한다 하면은 내가 진짜 한 대 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a에 3에 1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이렇게 돼가지고 요 친구가 a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 우리 앞에서 중학교 과정할 때 이미 다 하고 넘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차수가 2차면은 고민 없이 그냥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차수가 높아지면 어떡합니까? 차수가 높아지면 어떡해요? 막 3차, 4차면 어떡하죠? 3차, 4차면 이때 뭐 하냐면 이때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제법을 이용한다고? 조리제법. 조리제법 다들 기억이 나시지? 나는 거 맞지? 아,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돼. 선생님, 근데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고, 여기 있는 거 문자, 미지수가 많은 놈이랑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 거기 27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27. 자, 27페이지에 보시면 조리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나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집 가서 한번 읽어봐. 자, 한번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px라는 식이 있어요. 요놈이 어떻게 생기셨냐? 2에 x의 세제곱에 빼기 3의 x제곱에 더하기 3의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 얘를 뭐하자? 인수분해를 해보자. 몇 차, 문자가 몇 개예요? 4개라 하면 죽습니다. 1개. x로 1개 있는 거죠, 문자가 지금. 문자, 미지수가 몇 개? 1개야. 많습니까? 많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요. 적으니까 뭘 본다? 차수를 봅니다. 차수. 몇 차야? 3차야. 3이야, 이거? 어이씨. 3차예요. 3차. 차수가 높아요. 어떻게 인수분해 하자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리제법이라고 하면 우리 원래 어디서 하던 거야? 나눗셈에서 하던 거야. 나눗셈에서. 이런 거. 뭐 3, 4, 5, 6 이렇게 적어놓고 니은자 딱 갈기고 여기 어떤 숫자를 하나 적죠. 그 다음에 요놈 떨어져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게 뭐였어? 여기 들어오는 게 나머지였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여기에 2, 1, 1, 1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쓸 거냐면은 A를 적을게. 뭔지 몰라요, A가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 2를 떨굽니다. 쏙 떨어져요. 2예요. 둘이 뭐예요? 곱해요. 2랑 A랑. 그럼 여기가 2A입니다. 2A랑 누굴 더해요? 1을 더해요. R이 뭐예요? 2의 A에 더하기 2예요. 다시 한번 곱해요. 여기가 2의 A의 제곱에 더하기 A예요. 다시 더해요. 2의 A의 세제곱이 아니지, 바보야. 제곱에 더하기 A에 더하기 1이고 다시 곱해. 뭔가 올 거예요, 여기다가. 쓰기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나머지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써가지고 이거 그냥 K라 할게. K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식을 적을 수 있어요. 어떤 식을 적습니까? 우리가 2의 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a에 2의 x제곱에 더하기 2의 a 더하기 1에 힘들어. x에 더하기 2의 a제곱에 더하기 a에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뭐 한 거야? 2, 1, 1, 1 이게 뭐예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들을 적은 거야. 그래서 나누어지는 식을 적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a가 있으니까 여기 x-a를 적었어요. 오케이? 여기 누가 있으니까 2랑 2a 더하기 1 2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적은 겁니까? 지금 몫을 적은 거예요. 몫. 마지막에 더하기로 나머지를 적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건 다항식의 나눗셈이지. 자, 이렇게 내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우변과 똑같이 썼어요. 우변과 같이 썼어. 자, 이 우변은 그러면 인수 분해가 돼 있는 거니? 안 돼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찾지 마세요, 씨발. 뭘로 연결돼 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건 지금 인수 분해가 안 돼 있는 거야. 한번 짱구를 좀만 굴려보자. 얘가 만약에 인수 분해로 적히려면은 뭐가 없으면 되겠어? 맞아요. 뒤에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건 지금. 이해됐어? 뒤에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내가 쳐줄까? 내가 쳐줄까?
괜찮아요? 알았어요. 뒤에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누구를? 얘를 몇으로 만들면 될까요? 얘를? 0. 맞아.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왜? 이름이 뭐야? 맨 뒤에 있는 거. 나머지에 해당하는 새끼죠. 얘는 무조건 식 맨 뒤에서 더해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뭐하면? 없으면 뭐가 된 거라고? 인수분해가 된 거야. 결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말은 조리제법을 해서 여기 맨 뒤에 있는 누구? 나머지를 뭘로 만들자? 0으로 만들자. 0으로 만들어주는 여기에 올 새끼가 도대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왜?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지겠죠. 이건 우리가 조리제법의 계산 결과를 적은 거니까 A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찾으면 된다? 얘를 뭘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됐습니까? 근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제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아 선생님 근데 왜 저 x 마이너스 A로 나타나는데? 야 이 또라이야. 내 조리제법 뭐라 했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 적는다 했잖아. 그래서 a 적었으니까 x-a 적어야죠. 아니 이 새끼들이.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px 몇 차? 3차. 3차. 이거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한다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해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 이거 조리제법 해야 하니까 2, -3, 3, 1 적어놓고 오케이 배웠으니까 난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돼야 한다고? 0이 돼야 해. 여기가 0이 돼야 해요. 여기 누구 와야 해요 그러면? 씨발 -1이 와야겠죠. 오케이? 여기가 -1이라는 거는 누가 -1이어야 해? 여기가 -1이어야 해. 얘가 여기로 오는 거니까. 아니지 바보야. 얘랑 곱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잖아. 여기에 오는 숫자랑 요놈하고 여기 오는 새끼랑 곱해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누가 올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상할 수 있겠어? 여기에 누가 올지 예상할 수 있겠어? 그럼 다 해볼 거야? 여기에 적어 1 적어. 나는 시간이 빌리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해. 떨고 2 해 2 해 -1 해 -1 더해 -3 곱해 -3 나머지가 2가 아니네. 한 번 더 2로 해봐야겠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쵸?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합시다. 뭘 이용한다고? 인수정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인수정리를. 인수정리가 뭐였냐면은 요 px를 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우리가 만약에 알잖아? 그러면 그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놈으로 인수분해 형태로 적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조리제법 할 때 뭐가 제일 좋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누구를? px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는 게 제일 좋아. 그거 어떻게 찾아요? 대입해보세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 이기현이 씨발 너 지금 선생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딴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맞아요 미안한데 해보세요. 빅데이터입니다 이건. 자 한번 해봐. x에다가 몇을 넣어야 0이 되는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입해야 하는 세 가지 숫자가 있어요. 0, -1, 1. 요 세 개를 먼저 넣어봐. 왜? 계산이 가장 간단하니까. x에 0 넣어보세요. px의 x자리에 0 넣어보세요. 몇입니까? -1이지. 그 0이 돼요? 안 돼요. 그럼 0은 후보에서 탈락인 거야. 누구 넣어봐 그 다음에? 1 넣어봐 1. 1도 넣어봐. 2 빼기 3 더하기 3 빼기 1. 0이에요? 아니죠. 얘도 후보에서 탈락.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얘가 -2, 얘가 -3, 얘가 -3, 얘가 -1. 이것도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뭐야? 얘도 후보에서 탈락이야 그러면. 뭐라고?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몇을 대입해봐야죠? 내 눈엔 보이거든? 난 보여. 2분의 1이야. 2분의 1 넣으면 돼요. 아니 진짜요? 네, 내가 한번 넣어볼게. 2분의 1 넣어 x에다가 4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빼기 1 계산하면은 도와주세요. 0이죠. 계산하면 0이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P의 몇이? P의 내 몇 대입했어 방금 X에다가 2분의 1 대입했잖아. 그럼 P의 몇이? 2분의 1이 몇이다? 0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P의 2분의 1이 0이니까 PX는 누굴 인수로 가져야 해? 그렇죠. X 빼기 2분의 1을 인수로 가져야만 합니다. 뒤에 뭐가 적힐진 몰라요. 이 뒤에 적힐 걸 뭘로 찾으면 돼? 이걸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이해됐어? 한번 해봐 그러면. 조리제법 해요.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여기 뭐 적어야 할까? 맞아, 2분의 1 적으면 돼. 왜? 얘가 인수로 적힌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적어주세요. 내려 2 곱해 1 더해 마이너스 2 곱해 마이너스 1 더해 2 곱해 1 0. 와 이슈빠 됐네요. 나머지가 몇이 돼버렸어? 0이 돼버렸네. 그러면 내가 px는 x-2분의 1까지 적었고 여기 뒤에 누구 적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새끼야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2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뭐 적은 거야? 몫에 해당하는 거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뭘 할 수 있다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쉬울까? 처음 하면 존나 어렵습니다 이거. 나도 학생 때 이거 처음 할 때 진짜 대가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 씨발 하고 있었는데 찾는 법이 있어요 이게. 몇을 대입해야 하는 찾는 법이 있어. 그거는 지금 다들 뒤질락 하니까 10분만 쉬었다가 그때 10분 쉬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근데 뭘 대입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알려줄게 이제. 적혀 있어. 한번 읽어봐. 적혀 있으니까.